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이 작동되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어떠한 데이터가 가느냐예요. 일단 이거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데이터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관에 간다고 했을 때 매표소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이고요. 학생증을 내밀겠죠. 그 다음에 통신사 멤버십이 있어요. 하고 또 바코드를 내밀겠죠. 그리고 제가 제휴 관련 할인이 돼요. 하고 또 카드를 내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 그래서 이러한 할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정보를 매표소 직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게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입니다.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대상이다. 그러면은 매표소 직원은 뭐 하겠어요? 그거를 확인해 보고 그만큼 할인을 해서 요금을 정해줍니다. 이만큼 돈을 내세요. 이 돈을 내세요. 이게 뭐다?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차도 경차냐 대형이냐 아니면은 운전자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기타 할인 혜택 대상자냐 등등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서 요금 징수 관련 데이터는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차에 대한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이만큼의 돈을 내야 됩니다. 라는 게 징수할 요금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구분해서 순서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순서 정리해 놓은 거는 프린트에 있으니까는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 시분할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임슬롯을 데이터에 할당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타임슬롯 하나당 데이터 하나가 들어갑니다. 타임슬롯은 데이터 하나를 저장하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슬롯은 동일한 크기로 분할된 시간의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타임슬롯이 동일한 크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타임슬롯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하나의 타임슬롯에는 하나의 데이터 종류만이 들어간다는 거 이 지문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한번 볼까요?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규약으로 정해진 데이터 종류의 순서에 따라 데이터의 타임슬롯이 할당이 된다. 일단은 동기식, 비동기식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로 정해져 있다? 규약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규약으로. 여기 규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선생님 규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규약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규약 자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대신에 규약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신 규약에 따라 정해진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식. 이게 뭐 하는 거다?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정해요. 그게 뭐다? 시분할 방식이에요. 이게 뭐 해요? 데이터 종류의 순서를 정해요. 통신 규약이 하는 일은 이것 정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임슬롯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임슬롯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시간 단위인데요. 데이터의 크기나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일합니다. 또 하나의 타임슬롯에는 하나의 종류의 데이터가 할당이 됩니다. 또 보면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아도 항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속도로에서는 타임슬롯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프레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타임슬롯들이 모이면은 뭐가 된다? 프레임이 되는데 이때 어떠한 타임슬롯의 모음이 프레임이 되느냐? 차량 한 대에 대한 정보가 프레임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하나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타임슬롯들이 하나의 프레임을 이룬다는 것도 여러분이 지문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시분할 방식이 나뉘는데 동기식과 비동기 방식은
타임 슬롯이 데이터에 할당되는 방식과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실 크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같은 말인데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구분할 건데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짚을 테니까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문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동기식은 제일 중요한 게 빈 타임 슬롯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잠깐 위로 가볼게요. 통신규약에 따라 타임 슬롯을 데이터 종류에 각각 지정해 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얘들한테는 그게 정말 필요해요. 뭐다? 데이터 종류를 타임 슬롯의 순서로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1번 타임 슬롯, 2번 타임 슬롯, 3번 타임 슬롯, 4번 타임 슬롯이 정해진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알면은 타임 슬롯이 몇 번째인지만 알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뭐다? 동기식이에요. 순서로 데이터의 종류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빈 데이터가 있어도 데이터가 없다 할지라도 그 타임 슬롯을 그 데이터에다가 할당을 해 놓는 거예요. 왜? 순서를 표시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으면 타임 슬롯은 빈 채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 슬롯의 개수는 차량마다 동일하다. 동일한 거예요. 왜? 비어 있어도 그냥 타임 슬롯을 할당해 버리니까는. 지금 차량에서 이제 해야 되는 데이터 종류가 차마다 다 똑같다는 얘기죠. 왜? 누가 정해놨으니까는, 규약에서 정해놨으니까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4개의 데이터 종류를 다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타임 슬롯의 수는 뭐랑 같다? 데이터 종류의 수랑 같습니다. 해서 하나의 프레임이 차 한 대와 관련된 타임 슬롯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차 한 대와 관련된 타임 슬롯들의 모음이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이 프레임을 이루는 타임 슬롯의 개수는 데이터 종류와 같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인데요. 지금 데이터의 종류가 4개니까는 이 프레임이, 일단 프레임을 얘기하기 전에 표시부터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타임 슬롯에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왜 X라고 했을까요? 내가 들어가고 해서 보면은 이렇게 4개의 타임 슬롯이 첫 번째 차량에 대한 타임 슬롯인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됩니다. 두 번째 타임 슬롯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더라도 뭐에 대한 정보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타임 슬롯을 할당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가 없는데 무엇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 후불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기식으로 차가 또 한 대가 지나갔다라고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정보가 있고 없고 있고 없고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데이터가 없어도 타임 슬롯을 할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타임 슬롯의 개수가 프레임당 동일합니다. 뭐랑 같다? 데이터의 종류와 같습니다. 어쨌든 타임 슬롯이 낭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데이터가 없는데도 일단은 할당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류가 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 순서로 바로 표시를 해주니까는 이게 헷갈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꼭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에 반해서 비동기식은 타임 슬롯을 비워두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슬롯의 개수는 차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차가 두 대가 있다고 할게요. 차가 첫 번째 차가 있고 두 번째 차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보가 있고 없고 없고 있고 또 마찬가지 있고 있고 없고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여기에는 데이터가 있으니까는 들어가요. 두 번째는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차에 대한 프레임이 됩니다. 지금 이 프레임에는 타임슬롯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에는요, 하나가 들어가고요, 또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고요, 끝이에요. 자, 근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은 타임슬롯의 개수도 다르고 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종류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지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비워져 있는 타임슬롯은 없습니다. 대신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 자리가 없으니까는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방금 전에 이걸 표시해 놓은 선들을 지우니까는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를 표시해 줘야지만이 이게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해서 보면은 하나의 프레임에 포함된 타임슬롯의 개수는 차량마다 다를 수 있다. 아까 봤습니다.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타임슬롯이 해당 종류의 데이터에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타임슬롯이 해당 종류의 데이터에 할당되는 것은 동기식이죠. 동기식이 아니기 때문에 비동기식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필드를 포함시켜야 되는 게 비동기식의 특징입니다. 방금 전에도 봤습니다. 이거 지우면은 무엇에 대한 데이터인지 몰라요.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기식은 타임슬롯 일부가 낭비되지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얘는 낭비는 안 되지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 동기식은 규칙적인데 얘는 비동기식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프레임마다 개수가 똑같고 데이터 종류의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비동기식은 프레임마다 타임슬롯의 개수도 다르고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종류도 달라서 뭐가 뭔지 파악도 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동기식과 비동기식 구분하는 연습을 꼭 했으면 하고요. 이 문제도 한 번 더 꼭 풀어봤으면 합니다.